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시의 감상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실제로 한시를 어떻게 감상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글쓰기 하셔야 되는데 글쓰기 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글쓰기 방법,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강의 자료 가셔서 수업 자료나 수업 자료 모음에 가시면 한시 미학 산책이라고 있는데 한양대 정민 교수님 쓴 책입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제가 예, 제법 많이 발췌를 해가지고 스캔을 떠서 올렸으니까 이거 다운로드 받으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역시 이제 한시 감상법을 소개를 하지만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는 글쓰기를 할 때 한시를 감상한 뒤에 여러분들 글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한 시를 분석할 수 있는지, 어떤 용어들을 주로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오늘 이제 나오니까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우선 지금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게 총 5가지 중에서 제가 올려놓은 게 총 5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시각적인 묘사에 대한 부분, 예, 요게 이제 중요하니까 처음에 바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과 경의 묘사,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기상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각각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어제는 이제 청각적인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은 고급적인 기술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시각적인 묘사,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것을 우리가 글쓰기 할 때 어떻게 분석을 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시각적이라고는 했지만은 사실은 다른 감각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작가의 본 뜻을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거하고 바로 연관이 된 것인데 이 정이라는 게 작가의 감정이거든요. 이 작가의 감정이 사물 묘사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경이 위주인지 정이 위주인지 혹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었는지, 시에 따라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쓰는 시는 정과 경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예를 들어 이제 경의 묘사를 통해서 정을 반영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표현 기법이 적절하게 시인들이 자기가 그때의 감정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의 어, 그 진의를 감안을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할 때 분석을 잘 해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기상론인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맹자의 호연지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방한 기상, 그런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200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호방한 시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호방한 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캐치를 해내셔야 되겠고, 사실 너무 호방하게만 쓰는 시는 또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어, 주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의 어떤 올곧은 그런 기상을 드러내는 이런 시가 굉장히 뛰어난 시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시인 고유의 기를 보여주는 것, 예, 기계를 보여주는 그런 것, 이게 이제 한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시에서도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200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은 반드시 아마 이거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산수시, 유선시에 대한 것도 발췌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각각 노장사상, 신선사상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이제 산수시라 하면 전원시도 조금 비슷한 바가 있는데 중앙 관계 진출의
활동을 할 때는 보통 이런 거를 안 씁니다. 그죠? 그렇지만 언제 이걸 주로 쓰냐면은 귀양 가서 산에 묻혀서 지내야 될 때, 그죠? 그럴 때 이제 주로 산수시를 쓰고, 혹은 이제 세상이 어려워서 스스로 자기가 이제 세상을 등지고 살기로 마음먹었을 때 등장하는 게 산수시다. 예, 유진남북조 시대에 들어가면 산수시가 나오죠. 해강이나 완적시를 택하신 분은 반드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선시는 이 산수시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선시에서는 이 산수를 상상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노장 사상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신선 사상하고도 연계가 되고, 산수시는 그나마 이제 자연적인 경관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과 경의 어떤 조화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유선시는 대부분 그냥 경은 허상만 등장을 하고 자기의 어떤 감정 위주로 전달을 하는 게 이제 유선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의 시가 유선시에 속한다면은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를 이, 이 단락을 보시면서 참조를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이 두 부분은 오늘 다루지 않기로 하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거를 택한 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걸 다룬다면 너무 뻔하게 정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요 두 코너는 맡기기로 하고,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이 세 부분입니다. 먼저 시각적인 묘사 부분을 한번 볼까요? 시각적인 묘사는 이제 그림과 시라는 단락입니다. 보시면은 그림과 시라는 단락을 제일 처음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는데, 사이전신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잠깐 여기서 책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막 들어가려고 했던 사이전신론의 첫 부분인데, 이 책 한시미약 산책이란 책에 이게 이제 속표지이고요. 정민지음이라고 되어 있고, 바로 뒤에 이제 어, 목차가 나옵니다. 그죠? 차례가 나오죠. 예, 목차이고요. 무루이고요. 보면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그 서문 읽어보면은 다 이제 정보가 제공이 되지만, 이 작자가 지은이가 어느 그 학회지는 아니고 그 학술 기관지에 계속 연재를 한 것을 이렇게 나중에 모아서 책으로 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례 자체가 어떤 큰 체제를 가지고 움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 대략적인 체계는 조금 있고,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미지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허공 속으로 난 길, 그래서 언어미학 이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얘기를 하고요. 요것도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에 속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서 예, 한심한의 어떤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요 마찬가지입니다. 한심한의 특징, 모호하게 표현을 할 수 있는 한심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론,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다 들어가겠어요. 예. 어쨌든 이게 이제 경치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시안론,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는데요. 이제 이 이후로 등장하는 거는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우리가 할 거 마지막 부분이죠. 이 이후로 등장하는 것은 다른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된 시나 한국어로 된 시하고는 다른 한시만의 특징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작가가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시 분석을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도서관에 있으니까, 도서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책이 한 4~4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를 참고를 하시면서 하나하나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총 3부분을 할 건데요. 사이전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전신을 보면, 자, 여긴데요. 사이전신 부분. 그리지 않고 그리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은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제대로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가. 예. 화가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써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어, 그 시인 같은 경우에는 언어를 통해서 마치 보이는 듯이 들리는 듯이 묘사를 해야 되고 화가는 화폭에 자기가 이제 그림을 통해 가지고 들리는 듯이 이렇게 그리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어, 자기의 말뜻 요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뜻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거나 써서 자기의 예, 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 사상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말 그대로 경물을 통해서 뜻을 묘사하고 정신을 전달해야 한다. 이게 이제 사이전신인데요. 이제 경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물체겠죠. 사물, 물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물을 언어로 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그 사물을 그림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미지를 세워가지고 이미지를 이렇게 딱 표현을 해가지고 자기의 뜻을 전달하게 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차례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